안녕하세요, 구루입니다. 요즘 저에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본이요, 아이폰 16 프로맥스 살까? 갤럭시 S25 울트라 살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은 갤럭시 사세요. 실제로 제가 구매해서 둘 다 장시간 써보니까요, 지금은 갤럭시가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영상 중간중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남들보다 품격 있는 선택하세요. 첫 번째는 디자인과 무게입니다. 솔직히 디자인은 너무나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뺄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이, 대중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커뮤니티에 투표를 진행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갤럭시 S25 울트라의 손을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국뽕인가? 정작 중요한 건 바로 무게인데요.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은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무게가 정말 중요하죠. 이건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무려 9g이나 가볍기 때문에 훨씬 더 휴대성이 좋습니다. 이게 전작보다 약 14g이나 가벼워진 거기 때문에요, 전작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이번 갤럭시 S25 울트라 들어보시면 와, 이거 폰 왜 이렇게 가벼워졌냐? 가장 만족하는 장점 중 하나일 거예요. 두께도 아이폰 16 프로맥스가 카메라선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어서 갤럭시 S25 울트라가 약간 더 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놓았을 때 갤럭시 S25 울트라가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를 씌워서 사용하신 분들은 이런 불편함 못 느끼실 테지만요.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건 전 압도적으로 갤럭시 S25 울트라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전면 카메라 부분이죠. 갤럭시 S25 울트라는 작은 펀치홀 카메라 구조를 통해서 게임할 때나 영상을 볼 때도 화면 잘림이 매우 적습니다. 단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아이폰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훨씬 더 사용 편의성이 좋고요, 보기에도 감성적으로 이쁩니다. 최대 밝기는 어떨까요? 이것도 갤럭시 S25 울트라가 최대 2600니트로 훨씬 더 밝게 나오기 때문에 채광이 쨍한 야외에서도 화면을 볼 때 훨씬 더 밝게 보여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로 영상 시청을 많이 하거나 게임을 하시거나 밖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이폰보다 갤럭시 S25 울트라를 더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성능 및 발열입니다.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에 역대 최고의 안드로이드 칩셋이라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탑재가 됐는데요, 정확한 성능 비교를 위해서 직접 벤치마크와 3D 마크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결과는 싱글코어가 아이폰 16 프로맥스 쪽이 더 높게 나왔지만 멀티코어는 갤럭시 S25 울트라가 좀 더 높게 나왔어요. 이 멀티코어 점수가 높으면 뭐가 좋냐면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할 때 좀 더 끊김없이 빠르게 전환이 가능하고요, 평소 여러 개의 앱을 띄워놓거나 갤럭시는 또 이 분할 화면이 되잖아요. 팝업 창도 띄워놓을 수가 있고, 이런 걸 자주 쓰시는 분들에게 더 빨라진 성능을 체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요즘 고사양 게임에서는 멀티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멀티코어가 좋은 게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게임 성능 차이는 체감하기가 어려웠고요, 앱 실행 속도 또한 모두 다 매우 빠른 수준이라서 누가 더 성능 때문에 우월하니까 얘를 골라야지 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수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발열은 어떨까요? 이번에 갤럭시 S25 울트라는 확실히 전보다 발열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아이폰 16 프로맥스와 비교해보니까 둘 다 매우 발열을 잘 잡아서 고사양 게임을 장시간 해도 손이 뜨겁거나 들고 있기 힘들다라는 건 못 느꼈습니다. 또 우리가 주로 이렇게 생폰으로 쓰시는 분들보다 케이스를 씌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발열에 대한 불편함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해서 성능적인 부분은 둘 중 어느 제품을 사셔도 만족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역시 두 제품 모두 어떤 제품을 사셔도 만족도는 매우 높을 거예요. 그 정도로 퀄리티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원래 갤럭시는 이 색감이 너무 쨍하고 분명해서 약간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색감을 아이폰 유저들이 굉장히 좀 비선호했는데, 이제는 CPT HDR 기술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색감을 살려줘서 훨씬 전보다 보기가 좋아졌고 생동감 넘치게 찍어줘요. 특히 야간 저조도 촬영 시에 훨씬 더 갤럭시 쪽이 밝고 선명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다만 아직까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무래도 이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은 아이폰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영상에서도 가끔 이 빛에 대한 노출이 갤럭시가 좀 너무 과할 때가 있어서 피사체가 너무 밝게 나와 날아가는 이런 부분이 전 조금 아쉽더라고요. 뭔가 너무 밝게 강제로 키우는 듯한 느낌이랄까? 어쨌든 확실한 건 이 눈으로 보는 색감은 제가 여러 환경에서 찍어봐도 자연스럽게 찍히는 게 아이폰입니다. 하지만 또 줌 성능을 비교하면 울트라가 압도적이죠.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이걸 누가 확대해서 찍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댓글로 누가 합성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줌 성능은 엄청나요. 갤럭시 S25 울트라는 동영상에서 최대 20배, 사진에선 최대 100배나 줌을 당겨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만원경처럼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모습을 볼 때라든지 풍경을 담을 때
때 내가 굳이 발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멀리 있는 피사체를 선명하게 담기 너무 좋아요. 게다가 최대 2억 화소로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대해도 디테일이 다 살아있고요.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엔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플레어 현상도 갤럭시에서 훨씬 더 적게 보이는 부분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번 갤럭시는 카메라 기능적인 부분도 확실히 강화가 됐는데요. 가장 저는 쓰면서 좋았던 부분이 동영상 촬영할 때 이렇게 마치 캠코더처럼 스무스하게 줌을 당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기존에는 줌 당기고 줄일 때 이 너무 빠르게 당겨주고 조절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좀 쓰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살짝 천천히 밀면은 천천히 줌이 되고 위로 세게 밀면 빠르게 줌이 되니까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 써보시면 정말 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 아이폰도 이런 느낌으로 줌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이렇게 독특한 느낌의 재미난 영상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갤럭시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또 울트라는 초광각 카메라와서도 전부 다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요. 평소 초광각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훨씬 더 고해상도의 결과물을 만나볼 수 있어 좋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갤럭시가 손떨림 방지가 정말 좋더라고요. 따로 손떨림 방지 모드를 켜지 않더라도 확실히 아이폰보다 훨씬 더 흔들림 없는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원 UI 7.0에서 전에 소개시켜드린 예전 아날로그 필름 느낌이 나는 필터는 물론 수평계 UI도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뀌면서 구도 잡기가 훨씬 더 쉬워졌고요. 한 손 조작하기 편하도록 퀵 컨트롤도 우측 하단으로 이동해서 사용성이 편해졌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하기 정말 좋아졌어요. 게다가 갤럭시 AI 기능으로 한 번에 불필요한 피사체를 자연스럽게 지워준다든지 아이폰보다 확실히 쓰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갤럭시엔 따로 유료 결제 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프로 모드에서 내가 원하는 노출 값을 정해서 찍을 수 있는 부분도 좋고요. 이번에 전문 촬영가분들을 위한 로그 촬영까지 지원해서 내가 원하는 색감과 노출 값으로 후보 정하기에도 좋아졌죠. 자, 다음은 사용 시간입니다. 우선 제 요즘 최애 게임인 쿠키런 모험의 탑을 약 1시간씩 각각 돌려봤는데요. 1시간 뒤에 확인해보니까 둘 다 배터리 잔량은 똑같이 77%가 남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갤럭시 사용 시간 꽤나 좋아졌는데 싶었어요. 왜냐면 전에는 항상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배터리 용량은 많은데 소모가 더 심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4K 30프레임 영상 녹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아이폰 16 프로맥스 배터리 잔량이 훨씬 더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아직까지 장시간 촬영을 위주로 보신다면 아이폰 16 프로맥스 쪽이 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영상 시청이라든지 게임용으로 이제 갤럭시 S25 울트라도 아이폰만큼 전력 소모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요.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았어요. 자, 다음은 편의 기능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갤럭시 S25 울트라는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 빠르게 제미나이 AI를 사용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엔 평소 정말 별의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황제 펭귄의 수명이라든지 김치볶음밥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 세척하는 방법이라든지 영어 회화 등은 물론이고요. 어려운 단어, 헷갈리는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꿀팁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고 배우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는 검색을 할 때 어떤 답을 얻고 싶으면 키워드를 유추해서 검색해가지고 우리가 또 그 키워드 타고 들어가고 어렵게 여러 번 번갈아가면서 답을 얻었는데 AI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옆에 항상 그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해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답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딱 합쳐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대중교통 티켓 구매하는 방법을 안다든지 메뉴 추천을 받고 주문까지 도움을 받는다든지 정말 활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요. 저 진짜 따로 네이버나 구글 검색보다 제미나이나 챗 GPT를 훨씬 많이 써요. 여러분 이거는 꼭 자주 써보시고 반드시 익히세요. 삶의 질 200% 떡상합니다. 아이폰도 인텔리전트 AI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진 한국어 지원이 안 돼서 아쉽죠. 단 아이폰에서 캡처 버튼이 생겨서 버튼만 딱 눌러가지고 빠르게 들어가 촬영할 수도 있고 셔터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어 굉장히 편한데요. 맨 처음에 이 캡처 버튼이 생겼을 때 저는 솔직히 아이폰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맥세이프처럼 한 번 써보면 과거로 못 돌아갈 만큼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물론 이 갤럭시도 측면 버튼을 두 번 따닥 눌러서 빠르게 카메라 실행시킬 수도 있고 촬영도 할 수 있지만 아이폰은 터치 인식 살짝만 눌러서 줌 기능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비교 불가죠. 제가 지난번에 원 UI 7.0 핵심 변화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지만 이제 둘이 벤치마크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슷해졌어요. 이번에 갤럭시엔 다이나믹 아일랜드처럼 하단 부분에 나웃바라는 기능이 생겼고요. 폴더도 쉽게 확장, 축소도 가능해졌고 애니메이션도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또 나우 브리프가 생겨서 빠르게 날씨, 운세 등 다양한 정보를 아침에 자기 전에 직관적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건 또 곧 제가 소개시켜드릴 갤럭시만의 특권이죠.
굴락도 더 강화가 돼서 사용 편의성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선 빼놓을 수 없는 삼성페이와 통화 녹음은 한번 써보면 과거로 못 돌아갈 만큼 특히 업무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사용 편의성 또한 전체적으로 갤럭시의 편의성이 훨씬 더 좋아서 갤럭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네요. 자, 다음은 저장 공간입니다. 우선 아이폰 16 프로맥스는요 램이 8기가, 갤럭시는 Z 블랙 한정 최대 16기가 램까지 선택할 수 있어 최대 2배나 차이가 나요. 이 램은요 실행 중인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공간인데, 이 램이 많을수록 뭐가 좋냐면요 더 많은 작업을 동시에 원활히 수행할 수도 있고, 멀티태스킹이라든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앱을 빠르게 전환도 가능하고요, 고사양 게임이나 4K 영상 편집 같은 무거운 작업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램은 다다익 램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이폰 16은 프로맥스 칩셋이 워낙 이제 좋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갤럭시보다 같은 용량 대비 약 30만원이나 더 비싼데 기본 램 용량이 8기가라는 건 아무래도 좀 억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본인이 12기가 램 모델과 16기가 램 모델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하시는데, 솔직히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체감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굳이 16기가 램 때문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 Z 블랙 선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갤럭시 S25 울트라는 원하는 컬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가격과 수리 비용입니다. 가격은 압도적으로 갤럭시 S25 울트라가 훨씬 더 저렴한데요, 정가만 비교해 봐도 약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갤럭시는 아시겠지만 사전 예약 때 구매하신 분들은 더블 스토리지 혜택으로 같은 가격의 용량을 2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훨씬 더 많이 나죠. 물론 아이폰의 장점은 시간이 지나도 감가가 적다는 게 장점이지만, 그만큼 맨 처음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액정 수리비조차 아이폰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나는 평소 스마트폰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좀 험하게 쓰시는 분들은 비용적으로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 현존 누가 최고의 스마트폰인지 알아봤는데요, 결국 국내에서 저는 갤럭시가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아이폰보다 부족했던 성능이라든지 발열, 카메라 부분이 이제는 정말 많이 따라왔고, 심지어 아이폰보다도 훨씬 더 쓰기 편하고 좋은 부분이 더 많았어요. 게다가 이번에 환율 이슈라든지 스냅드래곤 칩셋 비용도 굉장히 인상이 되면서 솔직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가격이 동결이 되면서 가격까지 합리적이라 지금은 더 갤럭시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품격 있게 쓰이기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오늘처럼 어려운 얘기 1도 없이 제품의 핵심과 남들보다 더 품격 있게 쓸 수 있는 꿀팁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볼게요.